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파리 테러 충격에도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테러 등 이벤트에 따른 충격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파리 테러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등 시장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유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효과로 올해 3분기까지 상장사들의 이익은 늘어났지만 정작 매출은 감소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불황령 흑자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일 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월 미국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파리 테러 충격에도 미국이 긴축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이주열 한 총재가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최고 경영자 조창간담회에서 12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이 총재는 간담회에서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을 근거로 최근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했지만 현재로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려는 배경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리 부문의 위험 추구 행위가 지나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두고는 과거 목표 수준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는 패턴과 달리 점진적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신흥국의 민간 부채가 국제적인 금융 불안을 야기하는 시기가 머지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제 둔화가 맞물리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본 유출 개연성을 우려했습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의 취약점으로는 글로벌 여건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저유가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경제정책 방향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제조업 성장률이 떨어진 데 상당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로이터가 미국 월가의 이코노미스트 8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릴 확률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파리 테러에도 유럽과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등 시장의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테러 등 이벤트에 따른 시장 충격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정설이 이번에도 통한 셈입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는 파리 테러 여파로 대부분 하락했지만 아시아보다 늦게 개장한 유럽과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파리 테러 악재를 하루 만에 털어내고 각각 1.06%와 1.97% 상승했습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세계 증시가 테러에 둔감해진 이유로 투자자들이 테러가 일어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 13일 미국 시장이 마감한 후에 테러가 발생해 주말 동안 투자자들의 감정적인 대응이 완화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악의 파리 테러 이후 유럽에서는 4분기 내수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는 유럽중앙은행 정책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예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로 유럽중앙은행 ECB가 다음 달에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 실시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증권가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파리 테러 이후 소비 심리와 내수 위축으로 프랑스 경제는 4분기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양적 완화를 점치는 이유입니다. 연말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연말 소비에 의존하는 그런 경기의 요인이 크기 때문에요. 주식시장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런 후퇴를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2회의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번 파리 사태로 인해 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이번 파리 테러가 2005년 영국 런던에서 발생했던 지하철 자살 폭탄 테러 사건과 유사하다며 과거의 경험과 비춰볼 때 ECB 양적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습니다.
12월 22일 이제 휴가 피해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졌다. 라는 게 중요한 결론이고요. 파리에서 터진 최악의 테러가 다음 달 3일 22 정례회의,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등 대형 글로벌 이벤트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매출이 소폭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효과로 이익은 늘어났지만 정작 매출은 감소하는 추세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불황형 흑자가 고착화되는 모습입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498곳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205조 6,15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4%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7조 4,781억 원으로 12.69% 늘었습니다. 순이익도 56조 4,962억 원으로 11.31% 증가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상장사는 외형과 수익성 모두 성장했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협회가 집계한 코스닥 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실적을 보면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한 상장사 635곳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은 91조 8,55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8%,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0.95%, 12.82% 늘어났습니다. 파리 테러와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등 대외 불안으로 급락 장세가 이어지면서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빚을 내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반대 매매에 따른 깡통 계좌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미수거래 계좌의 반대 매매 규모가 183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지난 3월 27일에 249억 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반대 매매는 증권사에 돈을 빌려 매수한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외상거래로 산 주식에 대해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빚을 내 주식을 샀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늘어납니다.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부분 하한가로 주식이 매도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손실이 큽니다. 미수금중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 9월에서 10월 평균 50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 12일부터는 이틀 연속 100억 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이에 따라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지난 13일 9.3%를 기록하며 연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최근 급락 장세가 지속되면서 신용거래에 대한 반대매매는 증가세를 면치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분기 실적이 하락되는 점,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모멘텀이 좀 중립화된 점을 감안해서 중소형주의 비중은 좀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가 예기치 않은 악재로 떠오른 가운데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는 지역주택 조합에 투자했다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과정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결탁해 조합비를 횡령하는 일도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200여 명을 모집했지만 4년간 사업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조합 간부가 조합당을 담보로 업무대행사 명의로 1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기도 했고 설계비를 기존 계획보다 3배 이상 늘려놨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사는 무주택 주민들이 모여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이 곧 시행사인 셈입니다. 조합이 토지 확보와 사업 진행을 맡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적게 들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최대 20% 정도 저렴합니다. 또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택 수요자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공급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 지역주택조합은 2005년 8곳 1,600여 세대에서 2015년 6월까지 33곳 21,400여 세대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비 등이 상승해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연고가 없는 사람들끼리 조합원이 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할 때는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토지 매입 상황 등을 철저히 체크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금수저, 흙수저하는 농담 요새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식에게 대물림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인데 이 농담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보도에 조주희 기자입니다. 부모의 재산에 따라 자식의 부가 결정된다는 수저계급론. 한국인의 자산 형성에 상속 증여가 기여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더 이상 농담이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1980년대 연평균 27%에 불과했던 자산 형성액의 상속 증여 비중이 최근엔 42%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이 쌓은 자산이 모두 100만 원이라고 치면 1980년대에는 27만 원만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것이었지만 최근엔 상속으로 쌓은 자산이 42만 원으로 불어났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으로 꼽힙니다. 경제 성장이 높을 때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더라도 제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높여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러한 기회가 줄어들게 되니까 부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현재 한국에서의 상속 비중은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2000년 기준 독일, 스웨덴, 프랑스는 전체 자산 중 상속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였고 영국은 5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머지않아 한국인의 자산 형성을 위한 상속자산 기여도가 서구 국가들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한국GM이 최근 경남 마산항에서 북미 수출용 신형 스파크를 첫 대규모 선적함으로써 세계 시장 공략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40여 개국 시장에 순차적으로 진출할 계획이어서 생산을 담당하는 한국GM 창원 공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한국GM이 지난 7월 국내 출시한 신형 스파크로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스파크는 국내 경차 모델 중 유일하게 북미 지역에 수출되는 GM의 글로벌 경차로 이번 달부터 신형 모델의 대규모 수출 선정을 시작해 북미 시장에서 오는 연말부터 판매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국GM은 지난 2012년부터 북미 시장에 스파크를 수출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만 총 12만 대 이상 팔려나갔습니다. 연말부터 북미 시장에서 판매될 스파크 모델에는 1.4리터 엔진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신형 스파크는 GM의 차세대 글로벌 경차를 목표로 한국 GM 주도로 개발됐습니다. 전방 충돌,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등 차급을 뛰어넘는 첨단 안전 사양들이 대거 탑재돼 먼저 판매에 돌입한 국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모델 출시 후 스파크는 매달 5,000대를 훌쩍 넘는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스파크가 7,000대 가까이 팔려 한국 GM의 내수 판매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나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판매 호조의 수출까지 시작되면서 한국 GM의 경차 생산 전문 공장인 창원 공장의 가동률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간 연속 2교대로 운영되는데 현재 하루 총 17시간 동안 생산 라인이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원 공장은 스파크의 형제 모델인 오펠의 칼을 생산해 유럽 전역에 수출하고 있으며 경상용차인 다마스와 라보의 생산도 책임지는 곳입니다. 한국GM은 이번 신형 스파크의 북미 수출 시작으로 창원 공장의 생산성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미 수출을 시작으로 한국GM은 신형 스파크를 전 세계 40여 개국 해외 시장에 순차적으로 대비시킬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올해 안에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고와 중국의 경기 침체 부진,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여기에 최근 일어난 파리 테러까지 겹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원자재 시장에 삼중 악재가 끼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격의 그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중 악재라면 계속되는 달러 강세와 중국 경기 부진, 최근 발생한 파리 테러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국제 유가를 살펴보면 10월 14일부터 최근 한 달간 국제 유가 하락률은 12.7%에 이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2.4% 내린 배럴당 40.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 외 다른 원자재 가격도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은 선물 가격은 같은 기간 11.8% 내렸고 니켈과 구리도 각각 9.7%, 8.6% 떨어진 모습입니다. 금 선물 가격의 경우 안전자산이라는 기존의 매력에 비해 달러화 강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한 달간 8.4% 하락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시장 조사업체인 CRB가 전체 원자재 가격 흐름을 조사해 발표하는 CRB 지수는 지난 13일 184.77로 지난 2002년 12월 이후 약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유가뿐만 아니라 금, 은, 구리, 니켈, 이런 거 할 것 없이 모두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 달러 강세를 우선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에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93.95였던 달러 인덱스는 13일 99.09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경기 침체 가 길어지면서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점도 원자재 가격 하락의 원인입니다. 지난 11일 골드만삭스는 세계 구리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현재 톤당 4,800달러 수준인 구리 가격이 내년에는 톤당 4,500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3일 벌어진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도 유럽 지역 경기를 위축시킬 전망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자재 가격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관련 금융 상품들의 투자 수익률도 나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라 관련 국내 금융 상품들의 투자 수익률도 악화하는 모습입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의 최근 한 달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6%, 해외 주식형 펀드는 3.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원자재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초소재 부문의 한 달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2.7%, 에너지 부문은 마이너스 3.4%로 다른 유형의 펀드에 비해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자원에 투자하는 신한 BNP 에너지 인덱스 플러스는 한 달간 마이너스 12.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삼성 WTI 원유 특별 자산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12.2%였습니다. 금펀드인 한국투자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특별 자산도 한 달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9%를 기록했습니다. 네, 삼중악재에 추락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PC보다는 모바일로 검색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내 1위 포털 기업인 네이버가 내년도 사업 전략 키워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실시간, 즉 라이브로 삼았는데요.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을 뛰어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검색창에 원피스를 입력해봤습니다. 결혼식 원피스, 여성 원피스 등 온통 패션과 관련된 여성복 결과뿐입니다. 만화 원피스를 보고 싶은 사용자는 다시 한번 만화 원피스를 검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검색할 때 이런 불편한 점들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사용자 취향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도록 검색 서비스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관심사와 지역, 연령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검색 결과에 반영돼 나에게 맞는 검색 결과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네이버는 내년에 새로 선보일 라이브 검색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들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검색 서비스도 탈바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모바일 시대에 저희 대응한 그걸 모바일 커넥트 이렇게 좀 했다면 올해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모바일에서의 커넥트, 그걸 라이브라는 개념으로 만들어낸 것 같고. 기존 포털 사이트들은 사용자의 클릭수를 통해 검색의 만족도를 평가해봤습니다. 하지만 클릭수만으로 취향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는 총 3단계의 과정을 구축했습니다. 먼저 댓글, 쇼핑 정보, 음악 재생 등 평소 활동 정보를 피드백 정보로 활용하고 사용자의 환경을 분석해 현재 상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관심사가 유사한 다른 사용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기술을 접목해 검색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보관입니다. 네이버는 이 같은 라이브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소 모바일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이제는 검색 서비스도 언어가 중심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일반 시중은행보다 훨씬 완화된 건전성 규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바젤3 규제 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바젤3 규제에서는 보통주 자본 비율, 기본 자본 비율, 총 자본 비율 등으로 세분화한 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젤3 체계 가운데 유동성 규제인 LCR 규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뱅크, KT가 이끄는 K뱅크, 인터파크가 이끄는 아이뱅크 컨소시엄 등 3곳에 대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즘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라는데 또 반대로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이 이러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한 취업 박람회 현장에 서울경제TV가 다녀왔습니다. 청년 실업 100만 시대. 고질적인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우수 일자리와 청년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KB 굿잡 취업 박람회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박람회가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희망 취업을, 기업에게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랍니다. 구직자들은 그동안 잘 몰라서 지원하지 못했던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와 맞춤형 일자리 컨설팅으로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지난 취업 박람회에 참가해 견실한 중소기업 취직에 성공한 이후 이번 박람회에서는 반대로 회사를 알리기 위해 박람회에 온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2013년에 참석을 했을 때 제가 전공이 회계였는데 캠트레이스에서 저 자금팀에서 회계랑 관련된 업무를 맡는 사람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전공하고 맞춰주셔서 잘 연결된 것 같아요. 대기업 공채에는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구직자들이 몰리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견실한 회사임에도 인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중견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청년 인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전통적인 뿌리 산업인 금형, 제작, 플라스틱 사출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 중소기업이 오르다 보니까 좋은 인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좀 좋은 인재를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KB굿잡은 지난 2011년 처음 출범한 이후 5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고 총 13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내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난 15일 자신의 만 93세 생일을 맞아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자신과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원래 직위로 복직시키라고 통보했다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출 사기 피해자와 피싱 사기 피해자 수는 비슷했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대출 사기 피해자 수가 피싱 사기 피해자 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서울에서 버스, 택시와 보행자 간 교통사고 다발 지점은 서울역 광장과 탑골공원 앞 종로 2가 사거리, 그리고 청량리역 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69개 형광등 제품에 대한 제품 안전성 조사를 한 국가기술표준원이 화재와 감전 등 우려가 있는 35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했습니다.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경제적 지위까지 결정한다는 것인데 처음엔 농담으로 시작됐던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이야기들이 연구 결과로까지 나왔다고 하니 농담으로 웃어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